검색을 해보면 사실 출산 준비물 리스트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이게 꼭 필요했나? 돌이켜보면 불필요한 것들도 저에게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꼭 필요해, 딱 알짜만 모아서 준비해 놓으면 참 좋을 텐데 맘맘TV에서 준비했습니다. 광고 1도 없는 정말 솔직 진솔한 저에게 참 요긴했던 출산 준비 용품 5가지 추려봤습니다. 맘맘TV. 안녕하세요, 맘맘TV 최현정입니다. 시험관 시리즈가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또 제가 이렇게 막 박수 쳐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그 힘든 시기 겪어냈고 이제 곧 출산해요 라는 메시지요.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분들께 나도 또 해주고 싶은 말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떠올려 봤습니다. 출산 전 마음이 뭔가 좀 초조한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준비할 것들은 어떤 거지?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그것도 사실은 준비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닐 것 같긴 하고요. 출산 용품들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물론 리스트들이 쫙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중에 정말 내가 꼭 필요했던 거, 그 리스트가 뭐 10개, 20개 있으면 그 중에 이렇게 손에 꼽을 만한 것들인 것 같아요. 수유 쿠션부터 해서 그것들은요 사실 바로바로 살 수 있어요. 요즘엔 워낙에 인터넷 배송이 빠르잖아요. 딱 뭐든지 다 미리미리 쟁여놓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막상 안 쓰는 물건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저한텐 이러했으나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요거는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요건 좀 추천하고 싶다 라는 거 한번 골라봤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출산 용품 맘맘TV에서 추천합니다. 이건 재미없을 것 같아. 출산 준비물 베스트 5. 이거 아니다. 이것도 너무 식상해. 출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 출산 용품 5가지. 맘맘TV. 많이들 보셨죠? 두꺼운 삐뽀삐뽀 119 소아과. 이게 출산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선물 받는 것들 중 하나고 또 제일 먼저 장만하는 것들 중 하나예요. 근데요 막상 이거를 잘 활용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했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냥 의뢰 받는 선물이겠거니 하고 꼼꼼히 안 보셔서 그럴지도 몰라요. 출산을 앞두고 많은 육아서들, 뭐 저도 그랬거든요. 프랑스 육아 검색해서 그중에 한 4-5권은 사봤고요. 우리의 전통 육아, 포대기 업어서 썼던 그 애착 육아 관련한 책들도 4-5권 봤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취사 선택을 해서 나의 육아 방식, 원칙을 세우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 무척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단순히 아이가 아플 때 뭐 삐뽀삐뽀 119 하니까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것 이상의 육아 서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사전 두께잖아요. 배구잘 만큼. 그렇기 때문에 막상 펼쳐보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 섹션도 참 기억 니은 순서대로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 수면교육. 수면교육에 대해서는 지읒으로 가면 됩니다. 잠.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건강 관련 문제도 이 책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럴 땐 재빨리 병원부터 가세요 라는 이야기도 있고 응급으로 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개정 12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한 우리 첫째 전보기를 가졌을 때 제일 친한 선배가 저한테 삐뽀삐뽀 119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전보기가 일찍 갔죠? 그러고 나서 제가 진짜 출산을 앞두니까 벌써 또 판이 바뀌었더라고요. 다시금 최신 개정판을 사서 이 책인데요. 이후에도 또 개정된 판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개정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지만 전체 큰 틀은 변하지 않으니까 가장 최신판도 굳이 안 사도 되고요. 중고서적에서 예전판 사더라도 인터넷 검색하면 최신판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사실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껍고 무거운 책을 장식용으로 두시면 안 되고요. 많이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싶고 그러니까 필요하다. 맘맘TV.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하정훈이라는 분이 지으셨는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저희도 가끔 이 하정훈 소아과를 가요. 여전히 진료를 보시고 있는, 전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 제대로 보신 거야 할 만큼 여기 실눈으로 잠깐 보고도 아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내시더라고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막 이거저거 찾아보면서 했던 것이 선생님은 정말
0.3초 보시고 아 이거는 이거니까 요렇게 관리하시오.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아이를 돌보신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계속 개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이의 질환에 대해서도 접근 방식을 예전엔 이렇게 했지만 이젠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것들. 요즘 어머니들은 다 아실 테지만 아이가 기저귀 발진이 나서 소중이 주변이 약간 붉게 변하면은 아직도 어른들 중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가 건조해야 되니까네 파우더 발라라 이렇게. 근데 파우더는 요즘엔 절대 안 쓰는 거거든요. 예전 육아에서는 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그 부분을 좀 건조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처치를 많이 했었다면 그게 사실은 더 나쁘더라라는 게 최근 이제 경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땀구멍을 막아서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나아지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사실 비판된 연고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이런 사소한 정보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모르면 이걸 보면 된다. 사실 출산 전에 저도 제일 힘들었던 게 막 돌아다니고 막 하고 싶은데 막달이 되면은 몸이 생각만큼 자유롭게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활동적으로 지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또 가만히 있기에도 너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거나 이거 펼쳐서 보면서 우리 아이 잘 기르기 위해 공부한다 하셔도 좋을 그런 책이다. 좋은 육아템 두 번째, 저는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좁쌀 이불이라는 건데요.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몸 움츠리고 하니까 자궁에 있을 때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야 안정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싸줘요. 속싸개라 그래서 여름에는 얇은 걸로 이렇게 아이를 뚫뚫 감아, 번데기 만들듯이 이렇게 둘둘 감아놓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속싸개 한 다음에 겉싸개까지 하고 아이 낳고 병원에서 데리고 올 때도 이렇게 속싸개 잘 이렇게 보자기를 아이 놓고 이렇게 싸듯이 막 해요. 그런데 이 속싸개가 잘 싸기가 쉽지 않고 또 금방 풀려요. 그 쬐끄만 게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도 금방 풀려져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때 가장 흔히들 쓰는 게 스와들미, 스와들업. 아이를 싸기 편하게 속싸개를 간략하게 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저거보다 제가 제일 잘 썼던 건 어차피 마찬가지 기능인데 좁쌀 이불이었어요. 아이들 크기에 맞는 정말 요만한 이불이에요. 근데 그게 곡물이 이렇게 양쪽으로 요만큼씩 들어가 있으니까 무거워요. 근데 여기 가운데는 없죠? 그럼 가운데로 아이를 덮고 양쪽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꽁꽁 싸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스와들업, 스와들미 이렇게 지퍼로 하든 찍찍이로 하든 이런 거는 아이가 잠들었을 때 이거 찍 하고 그러면은 그 소리에 아이가 놀라서 깨기도 하고 그런데요. 좁쌀 이불은요 세상 편해요. 그냥 잠들면 이불 들어다 그냥 푹 눌러놓으면 돼요. 제가 썼던 브랜드는요, 이거 저도 이 브랜드와 아무 관련 없어요. 머미쿨쿨이라는 브랜드였어요. 세 번째, 공갈 젖꼭지 패시 쪽쪽이 이거요 추천합니다. 모유 수유하는 경우에는 초반에 유두 혼동이 올 수 있다고 해서 첫 한 달은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4주 지나서 한 달 지나서 물렸는데도 역시나 혼동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이가 모유를 별로 안 좋아하고 쪽쪽이를 더 좋아했어요. 그게 좀 안타깝긴 했는데 그럼에도 저는 아이들이 거의 2년 넘게 이 쪽쪽이를 썼단 말이죠. 보여드릴게요. 아이들한테 이제 없다 하고 다 숨겼는데 청소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거 아이들이 지금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도 되게 궁금해요. 이걸 정말 아이들이 사랑했어요. 생후 1년까지는 이 구강기라고 해가지고 입술로 욕구를 충족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이걸 준 게 나중에 끊을 때 좀 힘든 점도 물론 있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근데 모유 수유하는 경우에는 엄마가 언제라도 젖을 물려줄 수 있으니까 거의 엄마가 쪽쪽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말 배가 고픈 게 아닐 때도 엄마 젖을 물으려고 하는 아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엄마한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거 하자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거 1, 2년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건 확실하대요. 그러니까 조금 편히 육아하자. 요건 아벤트라는 브랜드 건데요. 브랜드도 정말 다양해요. 근데 처음에는 모양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2-3가지 정도 모양을 사서 아이들한테 줘보세요. 그럼 아이가 더 선호하는 걸 알게 돼요. 그 브랜드로 그냥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공갈 젖꼭지는 한 번 사면 뭐 주구장창 쓰는 게 아니고요. 자주 교체해줘야 하는 게 좋대요. 그리고 이제 소독도 자주 해주는 게 좋고 한 달 있으면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 저는 사실 막 6개월씩 물리고 저는 공갈 젖꼭지 그럼에도 육아템 추천합니다. 네 번째, 5번째는 좀 규모 있는
그래서 사실 가격대가 좀 있는, 그래서 이거 미리 꼭 장만하세요라고 추천을 해도 될까? 약간은 고민하게 한 그런 아이템이지만 저는 일단 추천하고 보겠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빠밤! 이게 뭐냐면 건조기. 많이들 요즘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사실. 근데 무엇보다 아이 있는 집에는 이게 필수예요. 전기 건조기가 있고요, 가스 건조기가 있어요. 둘 다 상관없어요. 보조 주방의 상황에 맞게 창문이 없기 때문에 가스 연결이 어려워서 전기 건조기를 샀어요. 건조기 장점이 뭔지 알아요? 뭐 빨래를 훨씬 손쉽게 해서 빨래 한 번 바로 건조기 돌려서 뭐 널고 그다음에 걷어서 개고 이런 부담이 줄어든다 라는 것 말고 가장 중요하게 추천하는 이유가 이 옷감에 있는 먼지를 다 털어내줘요. 그래서 집안에 그 먼지가 훨씬 줄어드는 최고 장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최고 장점. 그래서 아이들 옷도 사실은 뭐 소독하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가 저는 이제 2돌 넘어가잖아요. 어릴 때에 갈아입는 것보다 요때 갈아입는 횟수가 더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흘리고 묻히고 막 이러니까. 가격이 있으니까 이거 추천이 될까 싶지만 추천 일단 하고 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출산 앞두고 뭐가 필요해? 선물해줄게. 그럴 때 그래, 십시일반 모아서 건조기 하나 사줘. 이렇게 왜 규모가 큰 친구들한테? 아니야, 그러면은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께. 그거는 알아서. 그리고 5번째로 가요. 지금 아이들이 막 빠져나갈 여기가 아이가 자는 방이에요. 이게 뭐냐면 빠밤! 이게 밥통 같죠? 보온 밥통 같이 생긴 이게요. 가습기인데요. 가열식 가습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약간 저어되는 마음이 이게 제가 사실 이렇게 가리고 싶은데 이게 일본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게 좋긴 좋아요. 이 안에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물을 담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 우리 보온밥통의 그 재질이거든요. 세척이 너무 간단해요. 그냥 물을 붓고 구연산 넣고 한번 끓여내면은 그냥 세척 끝! 가습기인데 세척에 대한 어떤 막 꼼꼼하게 솔로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 우려가 하나 없는 게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후에는 이 가열식 가습기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름에 건조한 게 아니라 겨울에 건조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가열식 가습기는 어떠냐면 뜨거운 바람으로, 그러니까 끓인 다음에 증기를 내는 거기 때문에 따끈한 수증기가 나와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세게 안 해도 요거 하나 틀어놓으면 방이 후끈후끈해요. 촉촉하니 후끈후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거든요. 전 동남아 날씨 좋아하고. 근데 겨울에 워낙 건조할 때 따끈하게 해주면서 촉촉하게 해주는 가열식 가습기가 최고다. 근데 제가 국내 제품들도 사실 알아봤는데 이 안에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좀 발견을 했는데 요게 청소도 쉽고 플라스틱이 아니고 해서 저는 가장 제격이다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불편함이 있어요. 이게 전압이 안 맞아가지고 심지어 이거 있죠? 이거 변압기도 같이 써야 되는. 그래서 참 방 안에 인테리어, 제 방은 인테리어랄 게 없다는 게 다행인데 인테리어를 해치는 아이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열식 가습기가 최고더라. 그러니까 아이가 특히 아직도 정말 콧구멍도 조그맣고 막 이렇기 때문에 코에 이런 아기 때는요 코딱지도 껴도요 면봉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청소해주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습기가 꼭 필요하다. 겨울에 특히 겨울 출생아기라면 진짜 이거 꼭 필요한데 가열식이면서 청소하기가 용이한 그런 걸로 장만하시면 참 좋겠다. 요렇게 5가지 추천해 드립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삐뽀삐뽀 119 소아과 책, 그리고 두 번째는 머미쿨쿨 좁쌀 이불이고요. 세 번째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추천합니다. 쪽쪽이. 네 번째는 건조기. 5번째가 가습기. 특히 가열식 가습기. 한국에 사시는 분이라면 가열식 가습기가 최고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출산 준비 잘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